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화의 시시각각 이슈 10분 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3일, 10월 29일 지방자치날을 맞아서요. 이제 서울시가 개최한 지방분권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저희 TBS도 이 문제를 중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제안한 개헌론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치가 그냥 정신이 없죠. 뭐 나라의 큰 일 때문에 네. 중앙 정치도 그렇고요. 네. 지방의 아마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 저녁에 술 한잔 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뉴스가 네. 지방에서도 서울로 가자. 네. 또 학생들도 지금 네.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교수들도 동참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대규모 네. 집회가 있는 거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하여튼 우리 지금 국민들이 전개되고 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위기를 좀 지혜롭게 또 그렇게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지혜롭게 풀어야 될 거라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교수님. 특히 지방분권에 관련돼서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개헌론이 제기된 것이 이제 물론 꾸준히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왔다가 개헌론을 갑자기 얘기했죠. 정치적 배경, 지난 얘기입니다만 정치적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왔었죠. 네.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할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1987년 이후에 30년, 네.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옷을 좀 우리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커진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자. 그래서 87년 체제를 마치고 이제는 7공화국을 열자라고 하는 대의는 네.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도 정 안 되면은 권력 구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 네. 말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개헌 문제가 나왔고.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만은 대통령 되고 나면은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개헌하겠다 하고 얘기를 공약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네.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그 직전에 정의와 국회의장도 개헌 문제를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지금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금 개헌 문제를 일성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개헌 분위기를 무너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만 네. 개헌은 해야 되나 타이밍이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개헌 얘기를 해버리면 블랙홀이 돼서 네. 경제라든지 남북 문제 모든 것을 휩쓸고 갈 테니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번에 개헌 문제가 꺼내드는 겁니다. 갑자기 네. 느닷없이. 네. 왜 그런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어렵고요. 또 두 재단, 미르 재단 등등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는 데다가 최순실 문제가 크시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더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좀 급한 마음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수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정세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걸 덮기 위한 일종의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거야 네. 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개헌 문제가 대통령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던 겁니다. 자, 그동안의 개헌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네. 정치권에서도. 그러나 이번에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꺼낸 것은 자신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개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실현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네. 최순실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임기 말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소한 30% 중반 정도만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개헌은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여야가 공익이 원했고 네. 대통령마저도 오케이 했으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개헌 논의를 할 때 개헌의 범위 네. 또는 개헌의 시기 또는 개헌의 어떤 대상 네. 이런 것들에서 논의할 것은 많긴 합니다만은 그 정치권이 일체화돼서 머리를 맞대면 기존에 연구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합의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잘하면은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최순실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말이에요. 만약에 네. 제가 밖에 나가지고 자 지금 개헌 얘기하자 그러면은 최순실 네. 문제 물타기 하려고 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쉽지 않는 데다가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범위라든지 또는 일정 이런 것들을 또 정치권이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예. 임기 내 대통령의 약속대로 임기 내에 개헌을 완료하기는 쉽지만은 않겠다는 그러나 생각입니다. 하여튼 개헌 논의는 나오겠죠. 개헌 계속해서. 논의는 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네. 정부도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논의는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지방분권에 관해서 지금 사실상 말씀하셨습니다. 87년에 신군부하고 그죠? 당시에 야권 세력하고 몇 달 만에 이게 헌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돼 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박원순 시장하고는 뭐 저도 네. 시민운동도 같이 했고요.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뭐 최근에 박- 만나신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잘 서울시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잘 못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전형적으로 지방분권주의자죠. 아, 그래요? 네, 전형적으로 지방분권주의자고 네. 시민운동 할 때부터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 전에부터 그 소신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잘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그 메시지는 박원순 시장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학자들도 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부터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중앙에 다 장악해버리면 그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때는 워낙 그런 독재 타도라고 하는 깃발이 워낙 선명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더라도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공화국 이 헌법은 지방분권의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도 빈곤하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도 이번에 개헌을 하면은 원포인트 개헌, 권력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네. 중앙 집권화된 이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안희정 해왔던 지사도 거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네. 광역, 네. 기초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경험을 하니까 그걸 느끼는 해보니까 거군요. 지방에 직접 가보니까 어. 돈을 쓰려고 얘기해보니까 네.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잘 돈이 보여야 됩니다. 없다라는 건 왜 돈? 지방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아. 지방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또 네. 대부분의 세금도 중앙정부가 장악하는 게 70%입니다. 경상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얘기하면은 네.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사업을 네.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교부금을 타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분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헌법 규정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방 의원들, 네. 자치단체장들, 기초광역 할 것 없이 개헌하면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향을 두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법상에 이 중앙 권력이 강화돼 있고 지방 권력이 약화되어 있는 조항 한 몇 개만 좀 들어주시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지금 최근에 얘기되는 누리교육 문제 이런 부분도 결국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누리교육 문제도 이제 이번에 그 박 대통령이 네. 새로 만든 건데 누리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아닙니까? 네. 중앙정부의 공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왜 안 되냐면 지방정부 돈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육정책이나 또는 복지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네. 세수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방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권력을 혹시 행사하기 위한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수를 중앙에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본적인 세금 구조가 네. 중앙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70% 가져가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 세금 구조를 지방으로 좀 넘겨라 라고 하는 얘기 포인트 하나. 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금 대체적으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큰 돈은 전부 다 중앙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지방에 교부를 하지 말고 지방정부로 넘길 수 있는 세목을 넣어달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네. 두 번째는 큰 대통령 선거다 보면 복지 사업이 많잖아요. 네. 대통령이 하는 공약은 중앙정부 사업을 하는 얘기예요. 대신에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는 지방 예산으로 하고. 네. 그런데 누리 예산 같은 경우는 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지방정부가 내라고 얘기하니까 이 돈이 엄청나 커버리면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방 자치단체 장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는 좀 예산이 좀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요 예산은 되죠. 네. 다른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네. 서울시장이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지방정부로서는 돈이 좀 되니까 우리는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방정부를 대신하는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서울시가 돈이 있든 없든 네. 원칙을 잡는 거예요. 서울시의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의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도 돈은 마련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서울시 예산으로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그걸 갖다가 지금 좀 더 비중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앙정부도 우리도 돈이 없다.
그 지방정부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럼 하지 마.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을 통해서 밝힌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방도시하고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 그런 말이죠. 상황이죠. 만약에 헌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 분권이 더 강화된다. 그러면은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국민들,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있죠. 어떤 크게 보면 이런 것이- 겁니다. 네. 만약에 네. 제가 이런 복지 정책은 참 좋을 것 같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좀 보이니까 네. A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 이것을 하고 싶다. 자치단체장이 되었어요. 그럼 그 네. 지역에 예산이 조금 있다.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책임을 걸고 아. 보니까 옆에 동네에는 저런 복지 정책이 정말 잘 되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회가 자체적으로 서로를 배워가면서 경쟁하면서 복지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반대로 네. 나는 이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얘기하니까 중앙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돈을 좀 달라고 얘기하면 그쪽은 안 됩니다. 좀 성남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네. 그쪽은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럼 성남 같은 경우는 모든 복지 정책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사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왜 뽑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만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료가 부족한 데도 있는 것이고 네. 또는 외국 노동자 많을 수도 있는 거. 그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개헌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교수님.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의 박상병 교수였습니다.